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형들 덕분에 Z 플립 5, Z 폴드 5 미리 대여해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의 플립 4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접는 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욕 개처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제 채널 댓글만 해도 접는 폰 절대 안 사겠다, 뭐 접는 것도 귀찮고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카메라도 뭐 구리고 막 진짜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땐 안 믿던 오늘 리뷰도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접어야 되는 폼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접음으로 해서 장점도 많이 생기지만 단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리뷰를 진행해 볼 겁니다. 물론 좋았던 부분은 좋았던 부분대로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배터리 성능, 쇼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배터리 성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작과 거의 동일하죠. 화면 밝기는 최대 밝기, 유튜브를 3시간 10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플립4와 동일한 78%가 남았고요. 이게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배터리 용량이 증가된 게 없거든요. 이번에도 3700mAh로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배터리 업계 자체가 엄청난 개선도 없었고 이 폼팩터의 외형도 크게 변화된 게 없잖아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래쪽 그리고 위쪽이 조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배터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총 용량을 더 늘릴 수 없었던 거죠. 그나마 기대했던 건 스냅드래곤 8 젠2가 4나노 공정이다 보니 플립4에 들어갔던 5나노 칩셋보다는 배터리 효율이 좋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게 뭐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난 개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22%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3시간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뭐 단순 계산만 해보면 곱하기 5 해서 하루에 한 13시간, 14시간 정도는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벼운 성능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게임같이 하드한 작업을 할 때입니다. 제가 뭐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배터리 테스트 끝나고 바로 하드한 작업들을 쭉 연결해서 해봤거든요. 한 3시간 만에 거의 20%의 배터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플립5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플립5는 외부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예전에는 폰을 무조건 열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닫아놓고도 그냥 작은 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디스플레이만 활용하면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가겠죠. 뭐 유튜브도 여기로 보고 뭐 진짜 작은 폰 쓰듯이 계속 써버리면 S 시리즈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차마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배터리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성능 이야기를 해보죠. 이것도 제가 4에서 단점으로 지적했던 이야기죠. 이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2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최고의 칩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최신 바이오닉 칩셋과 비교해도 CPU는 조금 떨어지지만 GPU는 더 좋기도 해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칩셋이죠. 근데 문제는 역시 쿨링이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칩셋이 위치해 있는 게 이 위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배터리도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전면 디스플레이도 부품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만큼의 공간에 쿨링을 해야 되니까 뭐 S 시리즈에 비하면 뭐 아쉬웠던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긱벤치 6 기준으로 발열 제어가 충분히 잘 되는 1회차 점수는 싱글 2089점, 멀티 5378점으로 그냥 갤럭시 S23 울트라와 똑같은 수준이죠. 근데 2회차, 3회차 계속해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차츰 점수가 줄어듭니다.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45도쯤에서 스로틀링이 걸리고요. 대충 싱글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감소가 되고 멀티코어는 20% 정도 성능 감소가 있더라고요. 전작과 비교했을 땐 깡 성능 자체도 아주 뛰어나고 스로틀링의 범위도 조금 좁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폼팩터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S 시리즈보다는 아쉬운 게 맞죠. 그리고 3D 마크 점수도 한번 보면 일단 점수 자체도 조금 낮게 나와요. 완전한 쿨링이 되는 폴드와 비교하면 한 300점 정도 더 낮게 나옵니다. 안정성도 44%로 바 형태의 스마트폰보다는 프레임 드랍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아이폰은 한 80%, 갤럭시도 한 80%,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아쉽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Z 플립은 좀 아쉬운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플립4에서 제가 또 지적했던 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플립4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 데이 때 전작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큰 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 눈에 보이는 굴곡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요. 조명 환경에 따라 살짝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내구성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뭐 10,000번, 20,000번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충격에 대한 내구성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힌지도 듀얼 레일 구조를 채택을 해서 충격 분산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플립 시리즈의 또 단점이죠. 네, 수리비에 대한 뭐 해답, 뭐 내구성을 강화해서 수리를 잘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어쩌다 보니 자꾸 단점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만 맞고요. 장점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느낀 장점도 상당히 많았어요. 플립4 때보다는 접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제품이라고 봤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 플렉스 힌지인데요. 디자인의 완성도도 더해줄 뿐더러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불안감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두께도 제일 두꺼운 힌지 부분을 기준으로 2mm가량, 뭐 퍼센트로 보면 한 10% 이상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체감될 정도로 얇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요즘 여름이잖아요. 얇은 반바지 많이 입고 다녔는데 휴대성은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작고 얇은 그런 스마트폰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장점은 역시 외부 디스플레이죠.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배터리 효율도 많이 높여주고요. 간단한 카톡 확인, 카톡 답장, 알림 확인, 위젯을 활용한 여러 기능 활용, 계속해서 강조했던 셀카 찍기에도 아주 효율이 좋죠. 플립 시리즈의 단점 중 하나가 외부 카메라가 좀 아쉽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일반 스마트폰들의 전면 카메라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뭐 전면 카메라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카메라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 크기도 작아지고 뭐 광학 렌즈들도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노이즈 제어력이나 색 표현 능력, 뭐 화질, 모든 것에서 단점이 발생하죠. 근데 플립5는 이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후면 카메라를 완벽하게 전면 카메라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뭐 다음 시리즈나 다다음 시리즈에 카메라 개선만 조금만 더 된다면 브이로그용 스마트폰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차라리 카메라 2개 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된 거 딱 넣어서 뭐 브이로그용, 셀카용, 뭐 요즘 뭐 안 그래도 새로 콘텐츠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기 좋게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미러리스 확인용 디스플레이만큼 크잖아요. 콘텐츠 만들 때 뭐 촬영하다가 잘 안 찍히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도 시간 절약에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진짜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폰 중에 최고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작에서는 단점이라고 말했던 부분인데 이번 5가 되면서 장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내부 디스플레이의 화면비인데요. 제가 전작을 쓸 때만 해도 세로 콘텐츠는 지금처럼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가로 콘텐츠보다 세로 콘텐츠가 더 많다고 해도 될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틱톡, 릴스, 뭐 쇼츠 이런 것들, 그런 거 보기에는 이 22:9 비율의 세로로 긴 플립의 화면비가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들은 전면 카메라 부분이 화면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죠. 그나마 가로 콘텐츠를 볼 때는 노치와 그 펀치홀이 뭐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지금도 저를 중간에 놓고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세로로 돌리면 다릅니다. 제 맞박에 구멍이 하나 생길 거예요. 뭐 이렇게 탈모가 생기든지. 실제로 여러 쇼츠들을 보면 자막을 가릴 때도 많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춤추시는 영상들, 그런 거 보면 얼굴을 가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플립5는 아래 위쪽에 적절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세로 콘텐츠를 오롯이 다 보여줄 수 있고요. 이 남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인터페이스도 훨씬 더 활용하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게임할 때도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이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플렉스 모드 활용,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폴드처럼 완벽한 느낌은 아니지만 밥 먹을 때 가볍게 세워놓고 사용하기 좋았고요. 디자인도 취향에 따라 전작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물을 보면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가 폰을 더 자유롭게 꾸밀 수도 있고 위젯도 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더 예뻐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케이스들을 활용하면 캐릭터들 이런 거 활용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히
예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이번 Z 플립 5는 단점 보완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나마 장점은 극대화해서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해줬다. 이 정도로 말하고 싶어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이 접는 스마트폰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드는 뭐 큰 화면 때문에 접는 거 이해되지만 그냥 바 형태의 스마트폰들은 불필요한 동작이 첨가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플립 5는 확실히 접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스마트폰이 작았으면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이폰 미니 안 나온다고 징징대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접어놓고 쓰면 되니까 뭐 가방에 쏙쏙 들어가기도 좋고 확실히 뭐 넓은 시장은 아니지만 일부 매니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 폴드 5에 대한 저의 심층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더 써보고 롱텀 리뷰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조떼꾸알 잊지 마시고요. 똥봐.